자, 그러니까 집단 세 개를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자, 274페이지로 와보세요. 274페이지. 이미 다 배운 거네. 맞지? 맞지? 다 배웠어요. 거기 보면 개념 확장하기에 x바가 왜 같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친구는 이해해보고 안 되면 스킵해도 되는 거야. 사실은 완전한 해석은 아니야. 난수표 이런 거 뭐 있는데 그냥 쭉쭉 잘 돼 있어. 자, 예제 1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357이 적혀 있는 4개의 공이 적혀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미 주머니의 크기가, 자, 크기라고 하는 건 우리 뭐라고 그랬어? 크기라는 말 좀 어색하지? 개수야, 개수. 몇 개? 2개의 표본을 만드는 거야. 얘들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 표본을 x1, 두 번째 표본을 x2 해가지고 2로 나눠야 돼. 이것을 우리가 2평이죠. 우리는 n평이라 쓰는데 여기는 2개 갖고 평균했으니까 그냥 2평 이렇게 적어볼게. 괜찮지? 원래 표본의 평균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오케이? expectation of sample, 샘플의 평균이래요. 샘플의 기대급 똑같은 얘기야. 알았지? 2평 이렇게 쓰자고. 자,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 자, 표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x바 몇 평? 2평. 2개를 끄집어서 나눌 거야. 그러면 2평은 제일 작을 때는 누구 뽑으면 돼? 1 뽑으면 돼. 그러니까 얼마 나와? 1 나오죠. 됐니? 1, 3 뽑으면 얼마 돼? 2도 나오고 1, 5 뽑으면 3, 1, 7 뽑으면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7, 7을 뽑으면 7까지. 따라서 여기 확률이 1.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 있겠지.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돼? 1 뽑고 1 뽑아야 돼. 맞아 안 맞아?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16분의 1 이렇게 돼야 돼. 얘들아 맞아? 평균이 2가 되려면 누구 뽑고? 1 뽑고 3 뽑아도 되고 3 뽑고 1 뽑아도 되지. 그래서 16분의 2. 자, 2평. 2개의 평균이 3 되는 거 한번 볼게요. 3 되는 거는 1 뽑고 7 뽑아도 되고 3, 3을 뽑아도 되고 1 뽑고 5 뽑아도 되고 3, 3 뽑아도 되고 5, 1 이렇게 뽑아도 돼. 맞아? 그래서 3개. 야, 이건 뭐니? 5, 6 쓰면 되지. 점점점을 하고 있어. 이렇게. 4 되려면 어떻게 되더라고? 4 되려면 1, 7 뽑으면 돼. 7, 1 뽑아도 되고 3, 5 뽑아도 되고 5, 3 뽑아도 돼. 그래서 총 4개 있어. 5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3, 7, 5, 5, 7, 3 3개.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딱 더하면 숫자로 여기까지 10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표를 이용해서 x바의 평균하고 이건 몇 평? 2평. 여기선 2개니까 2평에 대한 무슨 균하고 평균하고 2평에 대한 무슨 산? 분산을 구해봐라 이거지? 자,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 자, 2평은 무슨 평하고 똑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전평하고 똑같다는 사실. 얘는 전분을 n으로 나누면 돼. 근데 몇 개였으니까 n이 2였으니까 2를 적으면 되잖아. 맞지?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요걸로 한번 진짜 찾아보자고. 좀 귀찮긴 한데. 자, 요거 여기서 평균 달려면 곱하고 더하면 되지. 그렇게 했더니 책에서 여기 했잖아. 여기 했네. 얼마? 4 나온대. 귀찮아. 아이씨. 이 4는 뭐야? 이렇게 해서 구해서 나온대. 분산 구해봐 했더니 얼마? 2분의 5가 이렇게 나온대.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구하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나온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평균의 평균,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표현을 들어서 안 한다고. 요 전체 분포를 그냥 요거 갖고 쓸 거란 말이야. 책에서는 그걸 뺐네. 여기가 1357이지. 자, 여기 있을 하는 게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오케이?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내볼게. 이게 모 평균이야, 모.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서 따라 전평. 전체에 대한 평균이 뜻에서 전평이라고 해. 전평을 내볼게. 그럼 얼마? 4분의 1에 이거 더하면 1357. 이게 4분의 1. 이렇게 곱해서 하면 1357 더하면 얼마? 8이 16. 얘가 4 나오잖아. 그러니까 4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표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전체에 대한 분산해보자. 분산은 4분의 요거 제곱에서 얘를 곱하.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해. 그럼 1, 9, 25, 77에 49 빼기 평균 제곱 빼는 거죠. 그럼 이거 넣으면 얼마? 50. 50. 그 다음에 이건 얼마야? 34. 84가 되네요. 21이 되고 16을 빼니까 5가 나오네. 됐죠?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전분에다가 2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구하러 가는 건 그냥 전평을 구하면 되고 이런 사실을 직접 확인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직접 구하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 구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것으로 구하는 게 낫죠. 이해돼야 안 돼요? 됐니 얘들아?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일단 하나만 연습해 볼까? 중간에 있는 거 1-2번 표현 바꾸기. 1, 2, 3, 4가 적힌 오른쪽에 이게 전체야. 같은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몇 개 만들어? 34개. 복원. 똑같네.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데 개수가 맞아. 개수 알았지? 개수야. 34개 만든 거야. X바. 그러니까 X바 어떻게 만든 거야? 무슨 평이야? 33평. X1, X2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X 얼마? 33까지 해서 누구로 나눈 거? 33.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선생님 쉽게 그래서 표본 평균보다 어때? 33평을 읽으니까 이 개념이 확 들어오잖아. 33개로 평균 냈구나 이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표본의 평균보다 요 표현을 쓰라는 거야. 그래서 n평, 전평. 전체 갖고 평균 낸 거, n평은 n개 갖고만 낸 거. 이렇게. 이해돼 안 돼?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건 뭐야? 바로 n평이지.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야. 이건 n평들을 내서 그거 가지고 다시 평균의 평균 또 낸 거야. 평균 2번 한 거야. 얘들아 알았죠? 이해돼 안 돼? 오케이.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33평의 표준편차.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어. 전표를 누구로 나누면 돼? 전표를 루트 n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여기에서 표준편차 구하라는 얘기가 돼. 얘들아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 구할 수 있잖아. 비율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확률이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평균은 6분의 1로 통분하면 좋겠다. 1. 제가 6분의 2잖아. 2, 4. 6분의 2, 2, 3은 6, 4 하면 이게 얼마니? 이게 10, 15. 15를 6으로 나누면 3, 2, 6.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얘들아 맞아? 시간한테 아까운데 그냥 한번 해본 거야. 분산 내보자. 6분의 제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에다가 요거를 통분하기 편하게 6분의 2 이렇게 써주면 좋다 그랬죠?
제곱해서 제를 곱하면 얼마? 8 이렇게 되네. 9, 2, 18. 많이 내서 알 거야. 4, 4, 16. 빼기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니? 9에다가 34, 43. 야, 이거 약분도 안 되는데? 아씨. 산수 맞아? 1, 4, 2, 8, 9, 2, 18, 4, 46. 엄마. 그럼 이거 34에다가 6분의 43. 아, 지뢰 같네. 43에 4분의 25. 12로 통분해야 돼. 그러면 2 곱해서 2, 3은 6, 2, 4, 8, 86개. 쟤는 3 곱해야 되거든. 3, 5, 15, 3, 2, 6, 75 빼야 돼. 아이고, 다행히 12분의 11 나왔네. 됐죠?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12분의 루트 11이 되는 거죠. 됐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 대한 전표를 루트 33으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루트 33분의 33으로 나누면 돼. 지워지면 루트 3이죠. 루트 36이 나오네. 루트 36은 얼마야? 6분의 1 이렇게 되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돼야 안 돼?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이제 2번. 자, 오늘 제과점은 여기 성심당. 진짜 빵이 맛있어? 대전의 자랑이야? 먹어봤는데 이거 소보루잖아. 소보루 원래 가성비가 높은 건 인정. 근데 되게 맛있고 막 이러진 않던데. 그냥 약간 뭐야, 트렌드인가? 열풍? 하여튼 무슨 빵은 되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뭐지? 명란 뭐 들어가? 명란 바게트인가? 그게 되게 맛있던데 안 먹어봤는데. 그 다음에 뭐 파는데 줄 서 있었다고? 텐트 치고? 딸기 시루인가? 이거 사려고 텐트 치고. 이거 맞아? 이거 본관에서 밖에 안 팔아? 근데 명란은 저기밖에 안 판다는데? 저기 신세계 저쪽에 있는 거기에서만? 난 대단 사람 아닌데 먹는 거에 관심 있어. 야, 얼굴은 빵 더럽게 좋아할까? 저녁에 빵 싫어해요.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자, 제과점에서 빵 한 개의 무게는 120에 이거 한 개의 무게야. 한 개의 무게에 대한 분포야. 평균이 120, 표준 편차는 24. 이 정도가 원래 적당한 거예요. 원래 이 중에서 몇 개의 빵을 추출했어? 36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 중에서 36개 만든 거야. 자, 추출할 때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무슨 추출? 복원 추출. 하나 뽑고 놓고 하나 뽑고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추출이 비복원해도 돼. 왜냐면 이게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몇 명이야? 50만 명이 수능을 보지. 그럼 여기서 추출을 해. 몇 개를. 보통 만 개 정도의 자료를 추출하거든. 10,000개도 되게 많은 거야. 1,000개만 해도 되게 많은 건데. 그런데 여기 봐라. 한 1,000개짜리를 만들. 1,000개도 되게 많은 거거든. 그래서 이걸 1K 표본 집단이라고 그래. 1,000개도 엄청 많은 거거든. 여러분들 그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 있으면 그때 여론조사 나는 게 1,000개의 샘플 갖고 하는 거야.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이것도. 지역별로 1,000개면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이때 복원 안 해요. 원래는 하나 뽑고 넣고 또 계속 해야 되거든. 생각해봐. 1,000개 빠졌어. 하나를 뽑았어. 그럼 한 개를 먼저 뽑았다. X1을. 그럼 몇 개 남아? 49만 9,999개 남았지. 거기서 하나 또 뽑을 거야. 차이 나겠니? 차이 없지 임마. 손에다 이렇게 모래 이렇게 담아가지고 모래 하나 떨어져. 존나 많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똑같은 모래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거의 복원이나 비복원이나 근사적으로 차이. 그러니까 통계는 애시당초 이로보나 저로보나 오차가 더럽게 많아. 빠져나갈 군형이. 그래서 미러클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99%의 확률인데 그 1%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통계는 예측 가능하긴 하나 절대적이지 않은 이런 맹점을 갖고 있어. 또 한 가지, 내가 대학교 가서 공부하게 될 텐데 통계에 왜곡이 있어요. 뭘 왜곡하냐면 샘플링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보통 왜곡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왜곡이 일어나. 예를 들어 50만 명을 적절하게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거기 랜덤 수표 있잖아. 그걸 난수표라고 해. 그렇게 막 뽑아야 되거든 아무거나. 그렇게 만든 거야 그 표가.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서울과학고 연기학교 근처에서 샘플링을 1000개 그러면 막 수학 평균이 막 92 막 이렇게 나와서 야 올해 수능은 92 막 그 근처인가 보다. 불수능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샘플링 하는 작업에 왜곡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뭐 나중에 뭐 시간 있으면 더 해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니까 그만 얘기할래.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샘플링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게 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도 조작할 수 있거든 사실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한쪽을 유리하게 뭐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왜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나오면 100% 믿으면 안 돼. 얘들 알았죠? 100% 믿으면 그냥 그런 정도다 이렇게 그냥.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빵 36개를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저거를 하나 뽑고 놓고 하나 뽑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또록 다 뽑아도 상관없어. 빵이 더럽게 많으면. 얘들 알았죠? 그랬더니 여기 봐. 빵 그러니까 x1부터 x 어디까지? x 어디까지? 36 여기까지. 이게 바로 무슨 평? 36평. 계속 일부러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니네 눈으로 익히라고. 이번에 x반은 무슨 평? 36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봐라. 36개 추출해서 그때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바로 이게 36평. 36개 뽑아서 낸 평균이야. 이해돼 안 돼? 근데 이 36평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 110일 수도 있고 11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막 다를 거 아니야. 그게 112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죠. 문제 뜻 이해 가지? 이해돼 안 돼? 이 분포를 갖다 쓰면 안 되죠. x바는 무슨 평의 분포가 필요해? x바를 풀면 36평의 분포가 필요해. 맞아 안 맞아? 그 분포는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자, 전체가 정규를 따르면 n평들을 모아놓은 평균의 집단도 정규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들을 모아서 평균 내면 이 평균하고 똑같고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분산을 내면 전분을 크기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6분의 24의 제곱인 거거든. 6, 4, 24. 결국에 이게 뭐의 제곱? 4의 제곱의 분포. 이런 분포가 된 거죠. 똑같아. 정규. 끝. 지변수 바꿔서. 바꾸자 지변수. 112에서 120 빼가지고 4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여기부터는 아주 이지지. 이해가 안 가?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 여기를 구하는 거지. 아까 했지? 뭐를 이용해서? 대칭을 이용할 거 여기 구할. 평균부터 구할 거 따라서 0.5에서 2까지. 요거를 빼는 거죠. 0.4772를 빼면 0.0228 이런 확률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근데 생각해보면 이래. 야 이거 봐라. 빵 무게가 122 평균이래. 그러니까 아무렇게 빵 이렇게 하면 빵 1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120 근처들이 되게 많이 나와. 119, 121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를 36개 만들어가지고 평균 냈어. 근데 112보다 작대. 야 이거 뭐 우라질. 120 근처에서 놀아주셔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그 평균이 112가 나오면 되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럴 확률은 0.028. 100을 곱해볼까? 2%야. 거의 없죠. 평균 중심으로 다 뽑혀 원래.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그 얘기죠. 얘들아 이해돼 안 돼? 그래서 확률이 저렇게 작은 거지. 이해돼? 아, 니네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 뭐 이게 돈 주고 더 오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덜 오는 거는 뭐라고 하잖아. 쿠팡 이츠 막 이런 거 주문해. 쿠팡은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기업에 미안. 정치적인 건가? 쿠팡은 우리나라 거야 아니야? 우리나라 거야 아니야?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미국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근데 얘가 국적이 2개 있었거든. 근데 미국으로 가버려서. 군대도 한국 나왔어. 아니 재미교포도 아니고 교포도 아니야. 그냥 한국 사람인데 국적이 아빠 때문에 2개 있어서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한 거야. 상장도 코스닥에 상장했어. 나스닥에 상장했어.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다 전에 거의 미국으로 많이 가져가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거든. 이 쿠팡을 욕할 게 아니야. 이게 왜냐면 왜 사람들이 쿠팡을 많이 쓰냐 이거지. 왜냐면 이런 플랫폼, 그 여러 가지 마켓 플랫폼도 되게 많잖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쿠팡 말고 그거 안 떠오르잖아. 엔스토어 있어요. 네이버에서 하는.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쿠팡 말고 그거 안 떠오르잖아. 홈플러스 굳어놨어. 자 그리고 뭐 있냐? 그 정영진이 돈 더럽게 많이 투자해서 그 맨날 뭐지? SS 쓱 망했어. 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유통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게 압도해 버렸어요, 얘가. 왜냐면 얘네 서비스가 워낙 좋아. 이게 여기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한테 되게 힘들긴 한데, 얘네가 당일 배송이라는 걸 처음 했고, 그날 시키면 저녁에 도착해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디 단계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업을 비난할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다른 대안을 넓힐 생각이야. 사실은 이런 쇼핑몰 쿠팡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가장 먼저 이 시도를 컬리예요. 마켓컬리. 이 마켓컬리를 요번에 인수했어. 그래서 이게 대항마로 아마 떠오를 거야. 이 신선식품 위주. 또 먹을 거네? 먹을 거 사랑합니다. 자 여기 어쨌든 선생님 이런 얘기 하는 건 여기 확통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 통계는 최근에 일상생활과 되게 밀접한 관계들이 있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즘에 수학 있잖아. 전통적인 수학 있지.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했지. 암호학과 통계학 2개로 양대산맥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게 응용수학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 암호학을 배우면 여러분들 시큐리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 털리잖아. 웹 이런 거 다 털리잖아. SKT 털렸고 KT 털렸고, 그래 KT에서 털리는 애들 SK가 또 그 보상 저기 공짜. 또 이제 핸드폰 얘기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뿐만 아니라 생체 암호. 지금 생체 암호 눈으로 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앞으로 생체 암호는 맥박수. 여기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 펄스 신호를 가지고 하는 거 이미 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코드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지문이 아니라. 지문은 여기 막 더럽잖아. 막 나야 침 바르고 막 끈적하고 안 되잖아. 펄스는 여기다 침 바른 새끼는 없지. 펄스. 중국에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걔는 개찰구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생체 인식을 하거든. 안구 인식을. 그래서 그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해요. 이게 약간 통제 수준이 될 거다. 구글도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학은 발전 속도가 엄청 많아. 이게 비전이 엄청 높아요. 이 암호학을 이게 약하잖아.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걸로 대박나는 회사가 있잖아. 암호, 그 다음에 보안 이런 거들. 안철수 V3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몇 개 안 되는 걸로 몇 천억 번 거 아니야. 지금도 아직도 벌고 있잖아. 이게 다 그런 거야. 보안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계학입니다. 지금 보시면 통계학은 여기저기 다 사용해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그래서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에요. 산맥. 그래서 정부 지침으로 학통을 강화시키는 건 맞아요. 맞지만 이 암호학은 이게 약간 수열하고 점화식 막 이렇게 정수론 막 이런 거야. 좀 어려워. 서로 모셔갑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서 모셔가요. 엄청난 연봉.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암호학의 대가들이 없어서 지금 어디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냐면 인도 공과대학. 인도 공과대학은 세계 5대 안에 드는데 여기 엄청난 천재들이 한 연봉 한 6천만 원 주면 다 와서 이래. 왜 웃어? 우리 연구진 주려면 1억 한 6천을 줘야 될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스탁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막 난리 났잖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진로를 선택하려면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얘들아 알았니? 응용수학과, 통계학과 비전 엄청 있습니다. 얘들아 알았죠? 통계학 하려면 이과 해야 되냐? 그게 없어지잖아.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근데 3학년들은 연세대는 통계학이 문과로 되어 있어요. 이과가 아니야. 문과라고 문과. 몰랐지? 빵 얘기. 자, 그만합시다. 이제 빵 얘기. 재밌지? 자, 요 정도로만 그냥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3번 볼게요. 또 빵집이야. 지긋지긋하네 진짜. 요즘 베이커리 워낙 많으니까. 그거 알아? 이 갑자기 대형 베이커리들이 막 왜 생겼는지 알아? 엄청 큰 베이커리 있잖아. 막 주차장 막 1000석, 2000석에 막 빵도 더럽게 받는데 이 빵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 배달 받아가지고 커피 팔고 막 이런 데 있잖아. 이거 상속세를 면하려고 만든 거야. 이게 뭐냐면 가업을 승계하면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빵집 만들어서 아들 명의로 이거를 만드는 거야.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아들한테 줘.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다시 팔아. 그만할게. 자, 아는 게 많아서 탈이야. 자, 훈이네가 그런 베이커리 만들어서 망했네. 단팥빵 한 개. 단팥빵 한 개가 이거 단팥빵 무게야? 한 개 무게. 한 개 무게가 평균 얼마야? 400g이라고? 단팥빵 하나에? 더럽게 큰 건데? 야, 니네 생각해봐. 500ml 물 있지, 물. 그게 500ml잖아. 보통 먹는 생수. 무겁지 않아? 그럼 400은 거기에 5분의 4야. 그럼 단팥빵이 그런 뭐, 더럽게 판만이 들어간 거, 100일만한 건가 본데? 가격이 없네, 근데. 자, 50. 요런 분포를. 자, 여기 이 가게에서 만든 단팥빵 중에서 왜 웃어? 크기가 N이표. 크기는 빵 크기가 아니고 개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X1, X2 N개 뽑는데 내가 일부러 계속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N개. 그래서 요거를 N평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가죠? 그 평균을 이렇게 쓰기로 했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얘가 0.88보다 크려면 n의 최소값 똑같은 문제야. 자, x바의 분포 한번 보도록. x바. 이건 n평의 분포야. 400 그대로 쫓아가시고 그 다음에 분산을 누구로만 하는데 n개로 400에 50에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된다. x바의 분포. 이해가지? 그래서 n평 n개 평균 냈더니 390 이상 1 확률이 뭐보다 클 수 있도록 0.88보다 클 수 있도록 지변수로 바꾸면 되죠. 똑같아. 지변수로 바꾸고 390에서 400 빼봐. 그럼 얼마야? 390 빼기 400 얘를 나눠 루트 n분의 50으로 나눠주면 되지. 요게 선생님 등호가 아니라 부동호인데요?
자, 부동호 대처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잘 봐. 이 부동호는 쫄지 마시고 지변수잖아. 어차피 지변수를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0이야. 0. 그럼 이건 지변수는 요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해주면 좀 좋겠지.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50분의 루트 n을 곱하면 돼.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라고 조금 고쳤을 수 있어. 정리해보면. 얘들 알았죠? 이게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래 안 그래?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근데 얘가 잘 봐. 얘는 양수 음수. 음수잖아. 음수인데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 그 이상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더했더니 그게 0.88보다 커야 될 때야. 이해돼? 이때 비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0.88 될 때를 찾는 거야. 얼마? 얘 두 개를 합쳐서 0.88이 될 때를 얘를 먼저 찾아. 그럼 얘는 얼마냐면 0.5야.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이 전체니까 0.5야. 이해됐지?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0.38이 되겠지. 자, 0.38이 될 때를 찾는 거야. 여기 있네. 1.2. 그런데 뭐야? 평균부터 1.2는 여기만 있는 거니까 대칭이니까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2에 위치해 있을 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해돼요? 안 돼요? 잘 봐. 이제부터 답 써야 돼. 아니, 수능에서는 그냥 같다라고 풀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라는 이 g 변수가 마이너스 1.2의 왼쪽에 있어야 되니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 비교하는 거야. 오른쪽에 있게 되면 요거 이상이라서 확률이 더 작게 나와요. 맞지? 커져야 되니까 여기 기준인 변수보다 더 왼쪽으로 가 있어야 확률이 더 커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지변수가 여기 있어야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해서 얘보다 커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요 변수보다 작거나 같다 식을 요렇게 세우는 거지. 얘들아 이해돼? 그래서 루트 n 해서 제일 곱하면 6이 나와서 요렇게 돼서 n은 정확하게 36. 따라서 최소값은 36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았죠? 선생님, 근데 이런 거는 부동호 나와도 등호라고 놓고 풀면 안 돼요? 등호라고 놓고 풀잖아? 그러면 이게 가끔 그렇게 애매하게 36.6 이렇게 나와. 그럼 답을 36 쓸지 37 쓸지를 모르잖아. 나라면 그렇게 돼.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 얘들아 이해돼? 다시 이건 무슨 변수야? 그냥 지변수야. 지변수가 지변수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이렇게 되는지 보는 거야. 그럼 0.88을 만드는 지변수를 찾는 거야. 그때의 지변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1을 찾아야 돼. 찾는 방법. 요거 이상이니까 여기는 0.5. 여기는 0.38. 0.38일 때는 여기에서 대칭이니까 평균부터 여기나 여기 1점이나 똑같거든. 여기 1.2일 때가 0.38이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거는 얘가 왼쪽에 있어야 되냐 이렇게 가야 되냐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냐 이거지. 근데 확률이 더 크다며. 그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가셔야 돼. 따라서 여기가 얘거든. 얘가 요거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필요 내용 필기. 자, 오늘은 마지막 주제라서 연습을 조금 일단은 덜하고 다 끝나고 시간 남으면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얘들 알았지? 내용적으로 다 끝나야 되니까 넘어가셔서 오늘 마지막 주제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아까 내가 x바의 분포를 왜 만들었어?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야 돼. 아니 이거 x의 분포 잘 있는데 x바의 분포를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누가 물으면 우리 반은 이거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무슨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왜냐면 평균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집단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처음에. 근데 이것에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 다른 효과 그런 거 있잖아. 약품 만들면 심장병약으로 만드는데 이 다른데 효과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약은 좀 그렇거든. 아스피린도 처음에 아스피린이 해열제인데 해열제가
열을 잡으려고 만든 게 아니었잖아.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니면 말고 하여튼 그래. 이게 다른 효과가 있는데 그게 대단한 효과야. 여기 단원이 하나 빠질 정도니까. 왜냐면 이 xy 이 분포로 원래는 집단을 평가하게 만들었는데 이 xy 분포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m을 이게 모평균이잖아. m을 뭐 할 수 있어?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 논리적 근거를 얘가 만들어줘. 얘들아 알겠니?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신기하죠? 얘가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역할. 한번 봅시다 이제. 딴데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또 적을 게 좀 길어요. 쓰면서 적어도 되고. 자, 우리가 x바의 분포가 있어요. m의 전분을 n으로 나눠주면 이런 분포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하냐? x가 쓰면서 들어도 돼. 요런 분포라고 하시면 항상 요 분포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분포만 있으면 n평의 분포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x바는 뭔지 설명해 줄게. x1, x2 이렇게 해서 xn 다 아는 거지만 얘를 n으로 나눈 거. 요것들의 분포야. 가끔은 수능에서 저 라지를 안 쓰고 스몰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얘들 알았죠? 얘들 알았죠? 이때 정의를 해줘. x1, x2 이렇게 해서 xn을 n으로 나누겠다. 또는 뭐 라지로 쓸 때도 있는데 그때도 얘를 쓰기도 하고 그 정의대로 쫓아가주면 돼. 스몰로 쓸 때도 있어요.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어서 스몰 라지가 아니라. 얘들아 알았지? 요 분포에서 유도를 할 거야. 잘 봐. 내가 거꾸로 갈 건데 얘도 지변수를 어차피 표준화시켜서 풀잖아. 0에서 1의 제곱을 가는 거거든. 맞지? 종교는 다 이게 되는 거잖아. 이해가 안 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증명의 방법을 거꾸로 가는 과정을 쓸 거야. 지를 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원리냐면 골 때리게 얘 두 개가 뭐 해버려? 같아버린 걸 이용해서 추정하게 되는 근거가 생기는 거야. 어떤 건지 볼게요. 딴 데 보면 안 된다 그랬다. 이제부터 집중해. 내가 어떤 Z바가 있어요. Z바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0점이잖아. 확률은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A%라고 이렇게 적을게. 괜찮아? 여기 0을 대칭으로 해서 막 K에서 K를 절대값으로 쓴 거야. 그냥 여기 합쳐서 A%니까 하나는 이 A% 있는 거 곱하기 2를 해서 A% 된 거야. 얘들아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을 먼저 왼쪽에 그려도 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그럼 여기 한쪽 좌우 대칭이니까 요거 하나는 얼마냐면 2분의 A%야. 이해가 안 가? 두 개 있어서 A%된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안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지 뭐. 이해하고 자식이 어디 있어. 자 됐죠? 자 천천히 역추론할 거야. Z 대신에 G 대신에 요 분포를 쓸 건데 자 뭐에서? X바에서 M 빼서 여기선 평균은 얘잖아.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여기에 표준 편차야. 얘가 여전히 A%. 이해돼 안 돼? 자 절대값이 이런 건 알아? 네모 세모 있으면 절대값은 나눗셈에 대해서도 따로따로 쓰면 돼.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나눈 다음에 절대값 하나 각각 양수로 만들어서 하거나 똑같잖아. 곱셈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 뭐를 할 거냐면 여기 과정에서 이 절대값을 이렇게 없앨 거야. 괜찮지? 왜냐면 절대값이 원래 여기 봐 이렇게 생긴 건데
절대값을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봤더니 요거는 잘 봐. 양수야. 이거 절대값 없는 건 똑같지. 루트 n도 양수고 시그마도 표준했으니까 양수잖아. 이해돼 안 돼? 됐어? 왜 촬영 안 돼? 오씨. 시계 본 거야? 이렇게 생겼지. 자, 절대값은 A마 BB가 있으면 이 정도는 또 알아야지. 네모 빼기 세모. 선생님 저희를 너무 유치해서 취급하는 거 아니야? 맞아. 절대값 나오면 더럽게 못해가지고. 이거 순서 바뀌어 상관없지. 3 빼기 1을 절대값 하나, 1 빼기 3을 절대값 하나 똑같잖아. 이거 이제 바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됐으면 다시 써주고. 다 했어? x에서 x바에서 m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절대값이 지잖아. 지인데 절대값이니까 따로따로 써도 된다. 이렇게. 맞지?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 위치를 서로 뭐 해도 된다? 바꿔도 된다. 인정? 이인정? 야, 웬만하면 인정해. 이해됐죠? 그 다음 그러면 딴 데 보지 마시고 n-x바 양수를 오른쪽 곱해서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만들 수 있어. 이게 A%. 다음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n-x바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양쪽에 x바를 더하면 x바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식정리한 거야. 헷갈리면 나중에 영상 보고 다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고 어차피 외울 거야. 생성 원리를 알아야 돼. 마치 느낌이 뭐가니? 우리 MP 구할 때 결론은 MP지만 그 과정도 쭉 길게 있었잖아. 기억나는? 똑같아. 이렇게 된 거야. 잘 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다시 말하면 식을 가지고 쭉 변형만 한 거야, 얘들아. 알았어? 제목은 뭐냐? 모평균 추정 원리입니다. 이게 1번. 이해가?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게 2번이야. 해석 잘 들어. 이렇게 봤더니 여기 안 봐? 이 m이 같아진 바람에 이 m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이 모평균이 이 왼쪽에 있는 요 값으로부터 여기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A%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누가 얘기했어? m이 여기를 그냥 편의상 네모라고 이렇게 요 m은 여기를 지워버리고 쫑 이렇게 지워버리고 네모부터 여기 세모까지 누가 m이 네모부터 세모 사이일 거야 라고 했어. 그 이거 얼마나 믿을래? 아씨 어떤 놈이 예측한 거야. 야 이 m은 말이야 네모하고 세모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예측했어. 그럼 얼마 믿을 거야? 확률만큼 있는 거죠. 그 확률이 A%니까 A%만큼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를 한자로 뭐라고 해? 신뢰한다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이거 니네 운동을 모르니까 이 새끼들. 야구 선수 누가 잘하지? 또 얘기해봐. 야구. 저기 손흥민이라 하죠. 손흥민은 다 알지? 손흥민이요. 그래서 페널티킥 저거 있잖아. 승부차기. 그럼 감독도 써있고 선수들 써있고 여기 사람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 여기 공 놓고 이제 손흥민이 가서 뻥 찰 거야. 그래서 동료들이 여기에 다 서 있잖아.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서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서 있고 손흥민 가서 뻥 차잖아. 가면서 동료들한테서 야, 야 이거 꼭 놓고 올게. 주장이잖아. 막 이랬어. 그러면 얘들이 뭐야 속으로 이 말을 100% 믿어? 아니지. 아이 너 페널티킥 넣는 게 70%밖에 안 되잖아. 지난번도 실축해서 우리 졌구만.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네 형 잘 차고 오세요. 막 이러지만 속으로는 걔는 이 축구공을 성공 확률이 70%였거든. 경험에 의해서. 그럼 얘 말을 어디만 믿어? 어디만큼 믿어? 그 확률만큼만 믿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만약에 손흥민이 10번 쳐서 10번 다 넣었어. 야, 골 넣고 올게. 그럼 100% 믿지. 근데 10번 넣었는데 한 번 넣어. 야, 넣고 올게. 그러면 병신! 막 이러잖아. 왜냐면 병신 새끼 10%밖에 못 넣으면 어디 구라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양치기 선수는 똑같이. 맞아 안 맞아? 그 전에 구라를 안 쳤어야 늑대 나타나서 늑대? 늑대? 막 이런 건데 10번 중에 한 번, 10번 중에 10번 거짓말하니까 늑대가 또 나타났어요. 이렇게 딱 하면 뭐라고 해? 구라치고 있네. 뭐 이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신뢰한다고 하는 건 확률만큼 신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믿을 만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봐. 우리는 신뢰도라고 하는 건 곧 뭐만큼 믿어. 야, 이거 약간 느낌이 뭐가 똑같아. 기대값하고 평균은 완전 단어가 다른데 같은 의미지. 평균만큼 기대한다. 이해돼 안 돼? 확률만큼 믿는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우리는 신뢰도라고 하는 건 이제 바로 뭐야? 곧 확률이 됩니다. 이해돼 안 돼? 신뢰도에 따라서 추정된 모평균의 구간, 이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왜 용어가 저거냐면 신뢰도에 따른 추정된 모평균 구간을 줄여서 우리는 신뢰 구간 이런 거야. 이해돼? 여기 봐. 이 A% 확률만큼 M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자, 신뢰 구간은 첫 번째 신뢰 구간 어떻게 구성돼? X바 빼기 저기 나와있잖아. K에 루트 N분의 무슨 그마? 시그마. 자, M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값은 아니지만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바로 아까 얘기했던 무슨 정? 추정하는 거죠. 추론해서 결론 낸 거지.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 M이 똑같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M이 똑같아져서. 얘들 알았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신뢰도. 그러니까 신뢰도는 곧 뭐다? 따라의 확률. 따라의 확률.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들을 다 적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X바는 무슨 평이야? N평. 잘했어. 이뻐. 어떤 N평? N평이고, 자, 그 다음에 K는 뭐야? 이 그림의 K지. 뭐에 따른? 신뢰도는 곧 뭔데? 확률인데. 신뢰도에 따른 무슨 변수? 지변수야.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지변수가 되겠어요. 이해돼 안 돼? 그 다음 N은 뭐야? 개수. 표본 개수. 표본 개수. 표본 크기하고 똑같고 이때 이 시그마는 뭐야? 전표죠. 뭐라고? 전체에 대한 표준이죠. 근데 잘 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전표인데 만약에 전표가 없으면 M표를 갖다 써도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얘들 알았죠? 얘들 알았죠? 왜냐면 여기 봐라.
이거는 왜 어떤 모순이 발생할 수 있냐면 여기 봐라. 우리는 m을 몰라서 추정하는 거죠. 근데 시그마는 전표지. 전표 표준 편차를 알려면 전표를 알려면 전체 분산을 알아야 돼. 전체 분산은 어떻게 알았어? 전체 분산을 안다고 하는 건 평균을 알 때만 구하잖아. x제곱 빼기 만들어서 m제곱 뺀 게. 근데 m을 아는데 왜 추정해? 이상하잖아. 근데 우리는 전표가 m표로 같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 n이 좀 크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똑같아. 봐봐. 여기 봐. 시험 전체 본 학생들의 평균이야. 이해돼? 근데 내가 봐봐. 여기에서 50만 명에 대한 분포야. 근데 얘가 딱 샘플을 몇 개 만들었어? 1000개짜리 샘플을 만들었잖아. 그럼 잘 봐라. 이 평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신기한 건 이 평균하고 다를 수 있거든. 이게 뭐냐? 여기가 m이 아니라 이건 뭐야? x1, x2, x1000 해서 1000으로 나눈 바로 1000평. 1000평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어. 얘들 알았죠? 그런데 봐라. 이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다고 하는 건 이 평균 중심적인 태도는 동일해. 이게 무슨 말이냐? 50만 명도 평균 기준으로 좌우로 5등급에 6등급, 4등급 있는 것처럼 1000개 샘플을 갖고 만들어도 얘가 평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점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치면 얘는 1000명 갖고 샘플 냈더니 50.5 정도 돼.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흩어짐 정도는 똑같단 말이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000개 샘플 안에. 이해돼? 이해가 안 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핑크색 이것 중에 하나 핑크색을 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추정해 보려고 하는 거야. M이라고 하는 걸.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전표가 없으면 M표를 갖고 만들어도 된다. 얘들 알았죠? 마지막.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 자,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랭스라고 해. 영어로. 요거에서 요걸 빼면 돼. 어이씨, 너 왜 자? m이 10에서 어디? 20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뺀 게 길이잖아.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러면 x바가 없어지고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필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요 하실 때 여기서 실제로 수능에서는 요거와 얘가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근데 제시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변수가 뭔지 알아야 돼. 이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 그림으로부터 쭉 유도하는 과정을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얘들 알았죠? 필기. 필기 이쪽부터 하세요. 오케이. 슝. 슝. 왜 이렇게 줘라 갑자기. 빵 얘기할 때는 그렇게 빵빵 터지더니. 데이터 꺼라. 하나야 거기 리모컨 있을 거야. 저 꺼버려. 애들 존다. (30분만) 더 하면 되니까. 아까 그 예비 2학년 1학년들 도망가지 마. 4명 아까 알아. 303호로 와야 된다. 1명, 2명, 3명, 4명. 왜 너 오늘 시간 바꿨는데 싫어? 이것도? 오늘 해야지. 도망가지 마. 저녁 먹고 7시 반에 1시간 반 정도면 돼. 1시간 반. 1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일부러 빨리 하려고는 안 할 거야.
내가 무섭나? 저기 애들은 내 수업 듣는 애들도 아닌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도망가네.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 좀 많이 생각한 거 알죠 얘들아? 알지? 왜 되는지는 한번 잘 모르면 영상 보시면 되고, 사실은 1번의 요 추정 원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저걸 외우면 돼. 외우면 되는데 이 그림은 외워둬야 돼. 요 그림은 만약에 1번에서는 요 그림 항상 선생님이 스타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이 그림은 같이 외워두셔야 된다고. 얘들 알았죠? 제 갖고 또도도도도도도도 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거니까. 맞아 안 맞아? 처음과 결론 그것만 알면 되니까. 왜? 왜? 진기 왜? 왜? 왜 웃어? 안 웃었어? 웃는 상이야? 원래 웃어? 오케이. 속으로 그런 거냐? 저 새끼 반응 안 하니까 이제 괜히 시비 터네 이제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오케이. 간단하게 하나만 풀고 쉴 거야 얘들아. 알았지? 다 배웠어요. 자, 확통 윈터 도움 많이 됐어요? 선생님은 개념을 완벽히 알려주려고 되게 애를 썼습니다. 문풀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개념을 익히면 나중에 문풀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관 기간은 영상도 안 보던데 이거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다 뜨거든? 몇 분 봤는지도 떠요? 이거 보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개념이 애매할 때 열어서 사전처럼 쓰면 좋잖아. 챗 GPT는데 챗 광민티 여기서 딱 쳐가지고 야 이거 뭐 딱 나오면 그 부분 찾아서 보면 좋잖아. 그래서 영상은 여러분들이 힘들면 엄마한테 데스크탑 앞에서 엄마 이거 다운받고 있어 이렇게 시키세요. 영상 띄운 다음에 오른쪽 삼각점 딱 누르면 저장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이거는 왜냐면 우리 예비 2학년 같은 경우는 올 한해 내년 뭐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3학년들은 올 한해 개념편에 이걸 쓸 거니까. 물론 여기에다 수능 개념으로 더 설명할 게 더 있어요.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생략된 거는 양해하세요. 우리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지난번에 그래서 수능 스킬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한 거야. 뭐 가르쳐줬지? 기억나? 당첨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기억나? 당첨점이 10개 들어갔는데 하나 당첨 9개 꽝 이런 거 있는데 1번에서 10번 줄 서해놓고 당첨 확률 하면 전부 다 뭐야? 10분의 1로 동일해지는 거. 이해가? 그럼 보건과 비보건하고 상관없어요. 독립인지 아닌지요. 독립이 아니어도 당첨 확률에는 변화가 안 생겨서 독립처럼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이 있습니다. 수학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통계는 문자가 좀 많아서 그렇지 조금 하다 보면 통계가 재밌어요. 뻥이에요. 재미없어. 저 책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보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걸 선생님이 싹 다 설명한 겁니다. 얘들 알았죠? 그리고 이게 표본 표준표차의 정의인데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전표나 n표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지. 근데 더 비슷해지게 하려고 n-1로 나눠주면 더 비슷해진다 이런 내용이야.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얘들 알았죠? 엄밀하게 학교에서 혹시 따지면 그거 갖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안 따지긴 하는데 하나 풀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 해보도록 해. 필기 다 했어? 다 안 했어? 다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늦게 필기하네.
다 했어? 오케이. 자, 볼게요. 예제 4번 하나 풀고 쉬도록 할게요. 바이블 책이 잘 돼 있구만. 근데 나 통계 한번 애들 가르친 것 같은데 달라졌나 조금. 행복고등학교 없어요. 뻥입니다 이런 거. 행복고등학교 이름을 지었으니까 안 행복하기 때문에 지은 거. 행복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 고등학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뭐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중에서 몇 명을 선택을 했대요. 복원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개수가 크면. 평균이 얼마?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써야 돼. 여기 6시간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잘 써요. 그래야지 이게 전평이니 N평이니 어떤 거야? 문제를 잘 읽어봐. 고등학교 학생 중 100명을 뽑아서 수면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6시간. N평이죠. 이거 N평입니다. 용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100평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100명에 대한 평균이라고 얘들 알았죠? X1부터 100명의 수면시간을 조사해서 100으로 나눈 거. 전평이 아닙니다. 얘들 알았죠? 얘들 알았지? M100평이란 말이야. 100평을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N평을 우리끼리. 자, 이때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에요. 이 표준 편차는 N표일까? 전표일까? 문장 읽어봐. 100명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 이거 N표입니다. 얘들 알았어? 100표라고 100표.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100표야. 100명에 대한 표준 편차인데 근사적으로 전체, 학생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가 같아진다. 그러니까 어떤 거 써도 상관없다고. 윤성이 왜? 이해 안 돼? 왜? 잘 안 보여? 그게 전표입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 이 평균 수면 시간,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아쉬운 게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에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전체 평균 수면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전평, 다시 말하면 모평균입니다. 요것을 다음 무료에 답해봐라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됐지? 됐지? 자, 모평균 추정 외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벌써 외웠지? 못 외웠어? 자, x바 빼기 외우는 거야. k의 루트 n분의 무슨 그마? 시그마. 외우는 거야. 그냥 이제부터. 결론이. 아까 근데 항상 중간 과정을 생각해도 반드시 시험장 가서 요게 막 K이고 여기가 K이고 요 한쪽이 2분의 1 A%라는 사실은 놓치면 안 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A% 된 거니까. 그것으로부터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얘가 나왔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우리 반은. 알았지 얘들아? 이해가 안 가? 끝.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어요.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뭐야? 뭐 다 찾으면 되지. 하나씩 적어볼게요. x바. 이건 무슨 평이야? n평이죠. n평 얼마라고 줬어? n평 얼마라고 줬니? 6. 얘를 구해야 돼. 얘는 뭐가? 하나는 95%. 이거 확률이야 확률. 따라해봐. 신뢰도란 확률. 신뢰 확률이 0.95야. 여기 봐라. 쟤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1.96부터 1.96일 때가 95%야. 맞아 안 맞아?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일 때 지변수 여기 한 개 0.95 다시 말하면 0.475 두 개가 합쳐서 0.95가 됐던 거야.
얘들 알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K 변수는 얼마로 써야 된다? 95%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2분의 1 A. 그래 합쳐서 이게 A%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 그렇게 될 때가 1.96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 따라서 1.96을 쓰고 그 다음에 몇 개 뽑았어? 몇 명이라고 했지? 루트 100. 자 여기는 전표를 써도 전체에 대한 편집표를 써도 되고 n표, n개에 대한 편집표를 써도 돼. 얘는 n표, n표, 100표. 얼마야? 1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돼. 끝. 되니 얘들아? 그냥 외워서 쓰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도 이번엔 6풀로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 이해됐죠? 이번에 여기 봐봐. 몇 퍼센트? 0.99야. 그럼 0.99의 반띵은 얼마니? 0.99의 반띵. 0.99의 반띵. 반띵. 그 나눗셈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0.4 2918 2985 이렇게 되잖아. 아닌가? 틀렸냐? 248 2918 10 250 0.495니? 0.495나. 얘들아 이해됐지? 0.495가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0.495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항상 이 그림을 염두에서 풀어야 돼요. 그림 변형해서 푸니까. 그래서 표를 찾으면 마이너스 2.58에서 2.58까지를 해주잖아. 여기가 0.49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0.495 두 개 있으니까 뭐야? 0.99가 됐던 거야. 됐어? 그러면 뭐만 달라져? 여기만 요 1.96만 뭐로만 바꿔? 2.58로 쓰면 되는 거죠. 끝. 이게 슬리그번 추정하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저 확률을 신뢰도만 바꿔주면 얘들 알겠죠? 우리가 구간은 설정할 수 있다. 외워서 그냥 쭉쭉쭉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됐니? 왜 대답을 안 해?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5분 갖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외우시면 돼. 외우시면.